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 프로젝트 팀 구성하는 거랑 활동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릴 거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부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탐사로버 프로젝트나 수중 드론 프로젝트가 보통 학생들 다른 기관이나 이제 문의를 하실 때 로봇 만드는 곳 아니면 뭐 수영도로 만드는구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이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원래 탐사로버라는 거를 진행했던 이유가 각 팀별로 구성이 돼 있을 때 그 팀 협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고민하다가 항공우주 쪽이 그 팀 종류가 많더라고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서 항공우주 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담사로봇 팀은 진행이 시작이 됐었고요. 팀은 저희 뭐 계획은 이런 형태로, 그래서 현재 올해 대전에서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진행하려고 부수 관련해서 올해 오후에 또 제가 미팅을 할 텐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팀 구성은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로버 하나 만들더라도 저희가 키트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구성 키트는 단계별로 이제 어느 구조 정도 파이프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큰 로버를 하나 만드는 팀이 구성이 될 때는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하게 팀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탐사 로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모델링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 360을 많이 쓰는데, 이제 설계 툴 쓰는 팀, 그다음에 모터 제어하는 팀, 그리고 코딩 팀, 디자인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팀하고 협업이 주로 많은 상태고, 팀 로고라든지 팀 후드티나 이런 거 제작할 때도 저희가 학생들이 팀을 디자인팀에서 로고 같은 거 만들어서 후드티 제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로 설계팀 같은 경우에는 팅커캐드로 스터디하는 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팀들도 있고, 초등팀 중에서도 좀 괜찮으면 뭐 회로 PCB 설계까지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5학년에서는 이제 PCB 설계를 하는 팀원들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비전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인공지능 비전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저희가 창업팀이 있어서 창업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초등학생들 좀 배우는 데로 진행을 했었고, 통신팀은 보통 블루투스 치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는 와이파이 활용하는 데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로고가 현재 저희가 2023년형 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로고 현재는 로스라는 프로그램 써서 자율주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돼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요 로버는 제가 2021년도에 PVC 파이프로 만들었던 로고인데, 이번에 올해 5월 달에 디지털 제작 교육하면서 인천 로봇 타워에 가서 이걸로 메이커 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저희가 뭐 이런 거 자세하게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학생들 팀 위주로 운영이 되었었고, 나사 활동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이어졌던 1기 팀하고 2기 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로버를 설계를 퓨전 360으로 설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어팀에서는 이렇게 감속기를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모델링해서 감속기 제작하면서 저희가 해보니까 감속기 제작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 한 8개월 정도 계속 이 작업만 했었거든요. 그 팀에서. 기업비 계산한다든지 감속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중에 하드웨어 제작팀하고 협업해서 모양을 정확하게 맞도록 해서 제작하는 것들이. 기업인은 이거는 계속 뭐, 그 예, 만들다가 수정하고 이런 게 해서 8개월 걸렸었다는 거냐? 예, 그게 이제 원래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기업비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게 사이즈가 프린팅 출력을 했을 때 톱니 이빨 자체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게 토크를 못 버티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비를 좀 조절하기로 하고, 베어링 설계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중간에 감속기 형태도 한 4번 정도가 바뀌었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싱기버스에 나오는 감속기 형태를 먼저 이제 출력을 해서 테스트 해보면서 공부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퓨전 360에는 스퍼기어라는 이제
툴이 애드인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설정하면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톱니 개수까지 맞춰가지고 설계를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툴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출력을 좀 상당히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탄소 필라멘트 써가지고 출력을 했었고 저희가. 그리고 휠은 저희가 이제 큐리오시티 제작을 할 때 실제 큐리오시티가 세로 길이가 3m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분의 1 사이즈로 제작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바퀴가 크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 낸 게 급식국통 크기가 어울릴 것 같아 해서 급식국통을 직접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급식국통 회사에다가 주문해서 그냥 미판 없이 보내달라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케이스를 모델링 팀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안에 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작팀에서 절곡기 이용해가지고 환봉을 꺾어가지고 각도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제작을 해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인스트럭터 불지에 공유가 돼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전팀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지 제스나노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파이썬 조금 할 수 있으면 오픈소스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따라가는 라인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라인 트레이서에서 적외선 센서 쓰는 학생들도 많고 한데 적외선 센서랑 겸해서 비전으로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전팀에서는 협업을 했던 팀이 분광기 팀이었어요. 저희가 분광기가 아다프루트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3파장대로 측정을 해서 좀 편하게 분광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광기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분광기를 직접 적용했던 형태고요.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로버 안에다가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 넣고 빛을 투과시켜가지고 반사대 나온 파장들 이용해가지고 구강 센서 이용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이 분광기 팀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이 분광기 제작만 계속했던 데이터 잡는 거는 기존에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파장대에 따라서 물질이 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센서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뭐 통신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MQTT 형태로 해서 센서 온습도 센서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 방사능 측정하는 모듈까지 적용을 해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팀별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노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기록을 병행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괜찮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지금 화면 지금 바뀐 거 보이시죠? 노션이란 툴인데 이게 학교에서는 학교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쓰면 프로 요금제까지 무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프로젝트 팀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팀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저희 호박 공장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은 주문 제안서하고 기본 양식 툴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프로필이 저희 해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본인들 프로필 제작을 해서 프로필에다가 제작한 기록 같은 거를 연결시켜가지고 페이지로 만들고 이게 내보내기가 돼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해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본인 포트폴리오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엑스포트 시켜가지고 이게 세 가지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기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들이 기록하는 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학생들은 아직 경험치가 좀 적은 학생들이고 좀 요약이 잘 돼 있는 학생들 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 팀장 본인 기록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본인 기록 자체를 리스트로 만들고 이 학생이 지금 PCB 설계하는 팀장인데
이런 식으로 사진도 집어넣고 기록을 해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도 이제 이걸 해보면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본인이 그 당시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작업을 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까먹기 때문에 그 문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런 기록을 그 다음 이제 만약에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팀에게 넘겨줄 때 이 자료를 그대로 넘겨줄 때,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팀이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걸 이제 금방 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 거쳐오던 1기팀, 2기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큰 로버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 진짜 무식하게 만들고 아무 밑바탕 없이 그냥 너무 서치하고 막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팀원들은 그 기반이 있어서 기록도 넘겨받은 것도 많고 해서 좀 빨리 배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하드웨어를 쓰면 더 적합한지도 조금 더 중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기록이 좀 중요했어요. 그리고 로봇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 2기 로봇 팀부터는 챌린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3기 팀 이후부터는 저희가 작년부터는 해양 쪽으로도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배송 로봇 제작하는 팀, 고등학교 전담팀이었는데 학술 논문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요즘 최근에 달 관련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질연구소, 우리나라 지질연구소에서도 지금 월면토 레골리스를 이용해서 시멘트화 시켜가지고 건축물 짓는 거를 어느 정도 성공한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같은 모델링 설계팀이나 디자인팀에서는 설계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이게 사이트가 이제 해외 사이트들이 이제 스페이스 아키텍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제작이나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해외 이제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학생들 조금 어떤 모양으로 뭐 우주기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디자인을 조금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버 그때 키트 관련해서 처음에 1, 2, 3단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위에 첫 번째 보시는 이렇게 롤링만 된 스펜션이고, 두 번째는 양옆으로 회전축을 가운데 끼우게 돼 있어요. 베어링에서. 근데 그거를 옆으로 두게 해서 좌우 높이를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휠 4개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차량이 장애물을 다닐 때 차체 아래쪽이 낮으니까 높여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통과할 때 보면은 어, 캔바 쓰신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네. 아, 예. 저희 자료, 공유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지금, 이거는 제어 기본 교육부터. 구조교육이라고 해서, 기본 교육이 구조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이런 대로, 인제니어티라든지 화성 탐사선, 이번에 퍼시비언에서 갔을 때 화성에서 이제 드론을 날렸는데, 그게 대한 내용도 조금 최근 내용 설명을 좀 주고, 그다음 해외 로봇팀들이 그런 식으로 로봇팀들이 있는데 보통 대학생 이상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대회를 열려고 하는 거고, 초중고 대회가 입시 문제에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안 하는 대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팀 이름을 이어가는 식으로 해서 팀 내에서 만들었던 로버를 교부용으로 이제 펀딩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 수익을 학생들이 다음 기수 재료비나 이런 식으로 다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 챌린지 기본 저희가 이제 베이스에서 했던 영상이고요. 지금 이게 로봇들이 조금 이렇게 동작에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와이파이 캠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차량 있는 부스 내부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 떨어진 곳에서
그 노트북에서 영상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웹에서 들어오는 영상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에서 지금 바닥에 보면 흰색 종이 같은 거 있는데 태극기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제 몇 개를 찾아내는지 이런 거를 체험 형태로 제가 했던 영상입니다. 체험 부스, 예, 체험 부스인 거죠. 예, 이거는 체험 부스. 여기에서 저희가 챌린지도 진행했었는데 챌린지는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휠 제어를 조금 해서 이동 거리를 바퀴 회전수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3m 딱 간다든지 해서 이제 돌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미션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가지고 팀원이 지도를 작성하는 형태로 아, 미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로스라든지 고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핑을 시키는 슬램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초중고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직관적으로 하면서 A4 용지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생긴 부분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동서남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기본 지형을 그리는 지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들에 따라서 저희가 해봤을 때는 초음파 센서 같은 거 써서 장애물 높이 같은 거를 조금 체크하는 학생들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센서를 이용하는 게 보통 저희 이제 초중고에서는 챌린지에서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탐사로봇 학생들한테 처음에 보여줄 때 다행히 이게 로커보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큐리오시티랑 퍼시비어런스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좌우가 디퍼렌셜 말하고 선행관계가 붙어 있어서 따로따로 있고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서스펜션팀에서 해결하는 부분 동작 구조 같은 거 그리고 무게 중심 개념도 조금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네, 저희 로봇 세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가 이런 형태고 기본 제작은 롤링은 이런 형태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이 회전축이 연결이 돼 있어서 장애물을 먼저 만나는 쪽이 이제 롤링이 되고 뒤쪽은 바닥에 지면에 붙어 있도록 해서 탐사 로봇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바퀴가 지면에 붙어 있도록 운행이 돼야 됩니다. 무게 중심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복되면은 화성에 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인지시키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라서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회전축 제작하는 거고 지금 베어링 4개랑 이제 M8V 이런 것도 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M8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키트를 많이 쓰게 되면은 어떤 재료가 어떻게 쓰인다는 걸 알기 전에 매뉴얼대로 그냥 만들다 보면 부품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부품을 저희는 이제 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만약에 이런 키트를 로봇 키트를 쓴다 하더라도 부품을 알아야 된다고. M8이라든지 M6이라든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얘기 좀 들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은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고 이 회전축을 파이프 사이에 끼워요. 이렇게 소켓이 있는데 그게 직경이 베어링 자체의 외경이 지금 12mm라서 이 파이프 16파이짜리를 끼우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소켓을. 그래서 소켓 자체는 내경은 22mm고 여기에 들어가는 일자 파이프를 따로 16파이짜리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쪽하고 뒤쪽이 파이프가 따로따로 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터를 이렇게 끼웁니다. 양쪽. 이 모터가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쓰기에 편해서 요즘은 저희가 처음에 터미널 블록 연결해서 선을 연결해서 학생들 어린 학생들 좀 어려워서 저희가 납땜을 다 해서 납땜 해가지고 이제 하네스 커넥터 꽂아가지고 모터 방향이라든지 요게 이제 하강 테스트하는 박스 같은 거를 쌓아놓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 로봇들이 어떻게 하강이 되는지 또 경사면이 기울여져 있는 경우에 모서리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아래쪽에 걸리는 부분 이런 거를 테스트하도록 하죠. 테스트 영상을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이제 롤렉 서스펜션을 굴렸을 때 이제 앞쪽이 돌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이게 앞쪽이 왜 먼저 돌아가는지를 또 대각선으로 올 때는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의논을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이제 중력 때문에 바퀴가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이제 회전하면서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강할 때 제가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인데 아래쪽이 낮아서 걸리니까 그거를 앞쪽에 지금 일자 소켓돼 있던 부분을 45도나 90도 소켓으로 바꿔가지고 차량 높이를 1차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높여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하다가 저희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제안을 했던 게 파이프 소켓을 두 개를 끼우지 말고 일자 소켓 한 개를 해서 차체를 짧게 만들면은 바퀴가 빨리 따라오니까 모서리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이게 단점이 하강 높이가 조금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차체 자체가 전복이 되거나 앞쪽이 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테스트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보시면 이제 짧은 차체 학생들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대로 만들어보고 또 실험하고 데이터 쌓고 예, 예. 계속 그게 제일 하나는 중요한 3단 이제 크게 보면 3단계로 올라간다 이 예,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장애물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이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기도 수학에 나오잖아요. 초등학생 수학에서. 그래서 각도기를 써서 판을 각도를 몇 도일 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시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90도로 돼 있는 것도 저희가 바꿔서 학생들 테스트했어요. 90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인데 이제 45도짜리 안정적으로 내려왔는데 90도짜리는 앞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전복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바퀴가 들어와 버리니까 무게 중심이 쪽 앞쪽으로 쏠려서 앞으로 전복이 되는데 45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지각이 90도보다 바깥쪽으로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학생들이 보면서 계속 의논을 하도록 만듭니다. 2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2단계도 회전총을 똑같습니다. 만들어서 옆으로 이제 붙이는 거고 높이가 다 서로 좌우가 다른 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다른 높이에서도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장물에서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높이도 뭐 그만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 때가 좀 그래요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서리 올라가는 이런 모서리에서 아래쪽이 걸리는 현상이 양게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도나 90도짜리 소켓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요. 차체를 높이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때는 배터리 팩이 지금 이쪽에도 붙어 있지만 이쪽으로도 붙이고 아니면 뒤쪽으로 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을 지금 스위치 배터리 홀더를 어디에 놔두는지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학생들이 옮겨가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찍찍이 테이프로 배터리 홀더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옮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은 저희가 파이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프 연결해서 만들고 보통 판 같은 거를 이제 올리든지 아니면은 카드보드 같은 거를 비스듬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고정해 작업을. 지금 2단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경사를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는 지금 바퀴가 돌아가는데 얘가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바퀴 접지력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접지력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걸 주로 많이 하냐면 글루건으로 바퀴에다가 일자로 계속 이렇게
박혀 있으면 글루건으로 일자로 이렇게 발라줘. 그 다음 조금 있다가 굳은 다음에 하면은 글루건 때문에 접지력이 올라가서 잘 올라가게 생기고. 그 다음은 이제 직렬 연결을 좀 배우게 해가지고 배터리 홀더 두 개를 직렬로 해서 배터리 4개 붙여가지고 6볼트로 만든 다음에 돌리면 이 노란색 DC 모터 TT 기어드 모터라고 하는데 이 모터가 보통 6볼트에서 7볼트 정도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용해요. 직렬로 하면 잘 올라가. 이게 6볼트로 쓸 경우. 그래서 경사면도 사실은 이제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게 제어 쪽인데 제어 쪽은 처음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LED를 아두이노로 깜빡이는 걸 이용해서 아날로그랑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배우는 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엔트리도 사용합니다. 엔트리 이용해서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썼을 때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이 아날로그를 사용, PWM을 사용할 수 있는 핀이라서 일단 디지털 핀을 쓰더라도 3번 핀을 먼저 써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빛 밝기를 아날로그 값으로 0부터 255까지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브레드보드 연결해서 브레드보드도 한 개 정도 여분을 가지고 뒷면을 벗겨가지고 쇠판으로 연결된 걸 직접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학생들이 코드는 이 정도 짜서 처음에 디지털 라이트에서 하이로 껐다 켰다 시간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WM 설명을 이제 요거는 이제 전류를 조금 조절할 전류값이 0부터 255라고 설명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기를 하려면 더 밝게 하려면 255까지 숫자를 올려가면서 해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라이트 바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라이트가 중요한 게 나중에 모터를 제어할 때 아날로그 라이트로 어차피 LED 빼고 그 자리에 모터를 꽂으면 어차피 모터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코드를 모터 드라이버 연결해서 진행하는 거 하는데 모터 드라이버도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 그래서 핀이 두 개가 있을 때 아날로그 라이트를 쓰더라도 한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 물을 꺼놓으면은 이렇게 돌죠. 그런데 핀을 반대로 이쪽에서 물을 틀면은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이렇게 신호를 넣었을 때 지금 어느 쪽에서 전류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회전 방향이 바뀌는 게 DC 모터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바퀴를 이용해서 거리를 이제 재는 겁니다. PW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WM과 그다음에 코드에서 딜레이라는 값이 있는데 딜레이 값이 예, 딜레이 요 값을 시간 지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더 돌게 만들지를 결정을 하시는 쪽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바퀴가 지름이 65mm거든요. 65mm 학생들이 원둘레 계산하는 걸 이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mm에다가 3.14 곱해서 이동 거리가 204.1mm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204.1mm가 나오면은 이게 몇 cm 가느냐? 10cm 정도 간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15바퀴 정도 돌면 3m 정도 가시겠구나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어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바퀴가 그대로 도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회전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3m에 저희 체크를 해놓고 돌립니다. 3m 표시되어 있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딱 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은 엔코더를 배우기는 아직은 어려울 거라서 조금씩 진행되면 아두이노 자체에서 그냥 PWM만 가지고 딜레이랑 PWM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제어로 얘를 움직여서 거리를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회전까지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아날로그 값을. 그래서 회전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미션을 하면은 최상위 사실 초등학교에서 그 정도 제어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고로 그거 할 때도 지금 선회 보통 학생들이 RC카 같은 거를 이제 돌리면서 할 때는 회전을 그냥 이렇게 바퀴를 똑같이 45도 돌리거나 30도 돌리거나 그냥 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탐사 로버나 이제 차량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선의 제어라는 게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중심이 여기에 위치를 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바퀴랑 왼쪽에 있는 바퀴가 보는 이제 직경이 다르다 보니까 반지름이 다르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달라서 각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60도, 70도로 해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원래 자리, 지금 여기에서 회전 중심을 맞춰가지고 돌면은 정확하게 돌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출발한 지점으로 똑같이 와야 돼요. 이게 돌고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 거리도 제어. 이런 식으로 제어. 학생들. 처음에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어 교육은 기본 제어 교육 같은 게 한 이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에다 이제 학생들 블루투스 칩을 얹어서 RC카처럼 조정할 수도 있고, 보통 탐사 로버 같은 경우에도 RC카처럼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컨트롤해서 조이스틱으로 조절해서 동작 제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이커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까지 다 들어가고, ESP32 캠을 이용해가지고 아두이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IDE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제어박스는 이런 식으로 프린팅해서 직접 만들기도 지원해요. 또 그거는 영상을 확인하는 거는 지금 영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지금 이게 저희가 2021년도 제가 만들었던 로버인데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ESP32 캠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학생들이 좀 욕심이 있으면은 웹페이지 만드는 것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글자 같은 거 이제 바꾸는 거는 스타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지금 로버에서 들어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옆에 돌아가는 영상, 그 영상을 보고 컨트롤하면은 얘가 이제 전진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파이프로 다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 저희가 탐사로버 이제 과메기 작년에 이제 대전 과메기전에서 했던 거죠. 영상이 탐사로버에서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 속에서 태극기를 찾는 미션이었어요. 그 로버는 이제 보통 미니 챌린지 할 때 쓰는 로버, 이런 형태 쓰는 거고. 방금 본 로봇이 예, 메이커톤 키트 로봇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로버. 그리고 저희가 중형 로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큰 로버가 중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만약에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도 이제 뭐 만들어 볼 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 로보타워에서도 이 로고 만드는 메이크업도 했어요. 그런데 이 로고를 만들려면 팀이 아마 만들어져야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게 제작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형을 본인들이 할 부분 있으면은 제가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진행할 때 어떤 디자인을 바꾸면은 좀 효율적이다 이런 것도 제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좀 그래서 동아리나 이렇게 구성이 된다든지 하면은 참 수능드론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능드론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남부 창의마루에 있는 수능드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납품한다 보니까 네, 기본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주사기로 부력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뜰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입수시키는 형태고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 카메라가 만약에 붙어야 된다라면 카메라도 따로 FPV 카메라를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최초 이제 처음 테스트할 때 영상 이게 배터리가 전혀 년 약한 돼가는 것 거예요.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1860 해가지고 전기 좀 더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모터가 모터 제작하는 방법은 이 학생이 원래 수준으로 만든 학생이어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파이프로 나오도록 모터 하면 수중 모터 만드는 됩니다. 거를 너무 공유를 해놨거든요. 박스가 너무 많으면은 다 안 들어가니까 어떤 물체 같은 거 위로 올려둔 다음에 망치로 쾅쾅 이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링왁스 같은 거 그러면 변기에 물건으로 밀폐시킬 넘어가 때 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왁스를 그리고 떼가지고 일단 모터 물건을 붙이기 내부에다가 위해 이제 먼저 이렇게 박스 파이프 안에다가 밀어넣고 막은 다음에 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방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부산에는 영도 쪽이 선착장 배 타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구석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이게 파도가 있는 곳에는 물살이 세거나 하는 곳에는 수중드론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 흐름이 거의 없는 곳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한 5m 정도까지 집어넣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카메라는 수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 수면 정도에서 한 3cm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와이파이 캠이 괜찮은데 그게 와이파이 신호를 쓰게 되면은 수중으로 들어가면 신호가 안 돼요. 그래서 FPV 카메라를 무선으로 달아서 써야 돼요. 학생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창의마루에서 지금 임상현 선생님 그 혹시 창의마루에 연락이 왔던가요? 어, 아직 연락 안 왔고 문자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그 선발 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근데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다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연락이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 그 청강도 안 됩니까? 제가 뭐 음료수 사들고 가서. 그걸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죠.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남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 오셔서 그냥 같이 어차피 만들어 보신다 하면은 저희가 재료를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료 드리고 그냥 재료비는 그쪽에서 지원 안 하면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아서 와서 이제 만드시면 나오지 그러면 않겠습니까? 제가 재료를 사고 예. 공장장님 그냥 옆에 도우미로 가서 그냥 옆에서 보고 네. 해도 됩니다. 아, 예. 이게 저희가 수용드론 만들더라도 수용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그냥 자유스럽게 만드는 본인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는 진짜 난해한 모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모터를 한 28개를 붙이는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던 모토입니다. 저희가 이때 만드는 게 필름통에다가 밀폐시켜가지고 바로 만드는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은 이제 일반 전선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방수 처리는 중간에 방수 커넥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모터도 열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방수 처리를 하면은 일반 서버 모터도 방수 모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수압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는 다 이거. 그래서 학생들 테스트용 정도 쓰겠다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수중드론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로브라고 해서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대회가 학생들이 나갈 팀이 국내에서 지금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계속. 그 기관 이제 그걸 운영하고 싶어하는 기업도 있고 한데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트 로브 쪽에서도 저희 쪽에 연락이 왔던 게 조선 강국인데 왜 수중드론 팀은 없냐 이렇게 얘기 와가지고 지금 만약에 학생들이 해보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 그 기업체에서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도 지금 박대리라는 학생이 한 명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 학생도 지금 고2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힘든 상태. 그 학생이 처음에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6학년이었습니다. 6학년 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생들이 만들기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제가 가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경주에 계신 네네, 경주에 있습니다. 그럼 한 시간. 수영들은 작년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다 제작을 했었고 안에는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그 전기적인 부분은 수영들은 내부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조이스틱이랑 컨트롤러 박스에다가 따로 집어넣고 그쪽에서 연결된 선으로만 수영드론에 있는 모터를 컨트롤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고 본인들이 디자인을 따로따로 다 하신 대로 제작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창의마루 작년 만들던 거예요. 지금 이게 V하고 있는 학생이 박대리 학생인데 작년에 이제 보조강사를 했었어요. 선도 직접 다 하시고 이게 방수 쏘고 테스트하는 거. 예, 그렇게 가변장 돌리시면 방수라서 이게 계속 이제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대로 이제 로우팔 꽂으시면은 로우팔 물 속에서 이제 로우팔 움직이는 거가 되는 거죠. 관절 움직이는 거. 저렇게 해서 방수 모터 만들고 저걸 가지고 이제 로우팔 때. 근데 이제 관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수영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자로 일단 한 다음에 앞쪽에만 그립퍼를 붙이는 대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로우팔에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키트도 사실은 키트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재료 부품들 모여 있는 형태라서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이제 만약에 파이프로 만들겠다 하면은 뭐 25cm짜리 뭐 파이프를 이렇게 양쪽에 붙이고 뭐 커넥터 붙이고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톱으로 잘라서 모양을 바꾸겠다 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쪽으로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창의마루에 수준드론을 8월 달에 할 때 보시게 되면은 그때 제가 네,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사로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통 이제 자동차로 접근을, RC카 이런 걸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모델링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좀 인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파트에 그냥 다른 데 하다가 탐사로브 만드는 쪽으로 협업하는 게 도와도 될 것 같고, 모델링 같은 걸로 좋아하는 학생이 또 모델링만 좋아하는 학생이 그래서 좋아하는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면서 협업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 수중드론 그 예, 자유롭게 만드는데 그 예. 견본으로 학생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견본 정도는 혹시 볼 수 없을까요? 아, 그 제작대에 있는 네네. 모양.
소형 드론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형태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로 이제 컨트롤 테스트하고 창의마루에서 작년에 이게 작년에 만들던 소형 드론 이런 형태로 만드신 그때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만드신 직접 제작을 놨던 사진이 따로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시연할 때 토이 메이커 데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쪽에 이 컨트롤 박스처럼 생긴 이 부분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박스고 그리고 저기 500cc짜리 그 주사기 요 이제 부력을 잡아가지고 이 상태에 띄운 다음에 이 위에 수직 모터가 돌면서 내려가도록 하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이제 전진, 후진, 좌진, 우회전 할 수 있게 모터가 두 개가 붙어 있고 뭐 보통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거는 이런 형태로 좀 넓게 해서 만들었고 파이프로 수능으로 만드실 때는 파이프는 절대 방수를 하시면 파이프 자체가 물이 다 들어가요. 아, 어, 그래야 정확하게 가라앉는. 예, 완전히 몸체는 이제 가라앉도록 만들어진 상태에서 부력을 다른 걸로 잡아줘요. 이렇게 주사기로 잡았는데 해외에는 수중드론 만들 때 이런 주사기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파이프에 그 아예 밀폐 처리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금속 같은 거를 뭘 달더라고요. 예, 금속을 집어넣거나 달아가지고 무게 줄을 만들어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근데 물 채워서 막 채우고 빼는 것도 만들던데 그까지. 그 혹시 젊은 학생이 만든 거 말씀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텀블러처럼 생긴 걸로 만들어가지고 수영들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그 한때 텀블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했던 게 물 같은 거를 이제 유체를 채우면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조금만 기울어지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물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한때 유행하다가 이제 그거는 좀 요즘은 잘 안 나요. 요즘은 이제 3D 모델링해서 BLDC 써가지고 수영도로 만드는 학생들도 꽤 있고 메이트 로브 같은 대회에 나온 학생들도 창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영도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좀 예쁘게 만들고 PVC 파이프로 하는 거는 해외 대회가 또 있어요. PVC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로브 대회가 있는데 그 로브 대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프 만들 때 무조건 파이프 구멍 다 뚫어가지고 빨리 물이 들어오게끔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수능 들어가지고 교육을 그때 같이 하면서 이게 남부 차이마루 그 토요 메이커 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컨트롤 박스고 이렇게 락앤락 통에다가 아두이노랑 배터리랑 컨트롤러 집어넣고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돼요. 그리고 전선은 보통 이제 그 cat5e 케이블이라고 해서 랜 케이블 있잖아요. 랜 케이블 자리, 랜 케이블 가지고 연결을 많이 했었고요. 랜 케이블 자체는 케이블 자체가 방수 처리가 잘 돼 있어서 끝단만 이제 방수 커넥터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롤 이제 감아 놓는 거는 필라멘트 이제 다 쓰고 틀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틀 끄기에다가 이제 손 감아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수용드론 카메라 이게 집게 테스트. 집게 앞쪽으로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쪽에서 집게가 열고 닫고 그리퍼가 로고파일 그리퍼가 움직이는 거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 지금 남부 장애마루 전시된 그 로고. 음, 그리퍼는 이제
출력해서 다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FPV 카메라도 유선으로 달면 간단하거든요. 전원만 넣으면 들어오는 거고, 그거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외부에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가격이 조금 비싼데. 작년에 했었지. 저기 토요일마다 체험 활동 할 때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예, 체험하는 건가요? 예. 그 토요 메이커데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그때 했었는데, 오면은 학생들 이제 수능 드론 해보고, 그냥 이 학생이 제작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설명해주고, 이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걸 설명해주고. 근데 이거 말고도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로고가 좀 예쁘게 잘 만들어졌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찾아지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 혹시 그게 영재 쪽이면은 팀 구성하는 건 어려우죠. 학교 오면은 저희가 동아리가 지금 경주에 예, 학교 한 세 군데 정도? 예, 그래서 발명 메이커 동아리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여러 아, 군데서 하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제대로 좀 1년 단위로 하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그 프로젝트를 예, 지금 저희는 고카트 만들고 애들이 고카트 음, 개조하고 뭐 이렇게 카트 자기 마음대로 이제 최대한 음, 저렴하게 처음에는 네, 거의 100만 원, 지금 한 맞아요. 40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만드는 걸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앱 만들어서 앱 인벤터로 뭐 조정도 음, 하고 앱 인벤터 외에 그 이미지 AI 이미지 학습시킬 수 있어서 예, 예, 간단한 자율주행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너무 큰 작업이고 해서 예,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작은 것들을 많이 많이 테스트하고 실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 아, 와중에 공장장님 하시는 거 보고 요거 화성 탐사 로봇 가지고 여러 학교 동아리들이 좀 협업해서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메이커톤 대회가 여러 군데 관련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경북에도 한번 적용하면 예,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또 경주에는 부산 남부 메이커 그런 것처럼 예, 발명 체험관이 1호가 있습니다. 그 진흥에서 아, 1호 발명 체험관이 있어서 예, 거기에 중학생 대상, 초등학교 대상 어, 수업하는 프로그램에 이 호박 메이커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소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 예, 그다음에 수중 드론 같은 게 저희 입이 그거 커다란 뭐야 수영장 샀어요. 아, 그래서 이런 풀 예, 말씀하시는 거죠? 풀인데 이제 아, 예, 그 사서 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준비 다 이고 아, 예, 그 납품 기간은 이제 9월 이후 보니까 다 혼자 다 준비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예, 예, 그거를 미리 이렇게 한다고 기한해 아, 놓고 되는 예, 대로 한번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저희 매생이 경주에서 이제 하는 메이커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예, 그 대표님 초대해서 한번 만드는 것도 같이 그 부산하는 것처럼 한번 예, 한번 해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학생들 올해는 어 협업팀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해보고 그 다음 예, 내년 2기가 되겠죠. 예. 내년 모집된 2기들부터는 1년 단위로 좀 프로젝트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SRC라고 이제 로봇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팀을 소개를 하고 팀이 이어가도록 이제 도와드리려고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팀은 네 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팀들이 계속 이어가는 팀이 인원은 바뀔 수 있겠지만 이어가는 팀이 계속 구성이 되면은 이렇게 팀이 이제 링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링크를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노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팀별 이제 노션 기록지가 있어요. 각장에 같이 하고 부품 설계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품 설계했던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계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선배들 팀이 많아가지고 따라가는데 급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오토데스크에서 하는 고투마스라는 커넥터 데이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국내에는 이제 대학팀도 사실은 탐사로봇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탐사로봇 팀을 만들려고 산자부에서 올해부터는 대학생 이상은 팀 대회가 있어요. 대전에서 대회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는 이제 저희가 계속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상은 없는 대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대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락이 많이 오긴 하는데, 무슨 상 주냐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일단 상은 없는 대회고, 팀이 이어나가면서 기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메이커 형태의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팀별로 기술 이전하고 그 내에서 학생들이 이 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개인 포트폴리오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요. 이게 언제 하나요? 올해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울주에서 저희가 영메이커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통 공간이 있는데, 그쪽 인원들하고 저희 쪽 이제 로봇 팀들하고 해서 울주 남부 청소년 수련관에서 11월 4일에 저희가 우주로이 초대라는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혹시 저희 학생들 19, 20, 21이라고 하셨나요? 19, 20, 21, 22까지 있습니다. 저희 21일 날 저희 예. 팀에서 대전에 방문하는데 갑털려 아, 예, 예. 저희가 한 그때 20명 예, 정도. 오셔서 같이 해봐도 돼요. 아, 저희랑. 예, 그 학생들 오면은 다 체험시킬 거거든요. 전부 다 지나가는 학생들. 이때는 학생 아니고 지도교사 선생님들 아, 예. 다 대전에 오셔서 다 해보셔도 돼요. 어디 지금 장소가 정확하게 안 정해졌는데 오늘 오후에 저희가 부스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위치에서 부스를 내주겠다고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국립부산과학관에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작년에 과학축전에서 했었는데 이제 조금 정식 이제 대회 하는 위치가 대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전에다가 부탁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음. 그때 오시면은 저희랑 얘기 좀 하고 이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탐사 로봇인데 다 올라갈 거라서.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개 팀이 다 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예, 그 챌린지도 하고, 그게 이제 체험도, 본인들 만든 로버 가지고 체험도 하게 해줄 거고, 지금 저희랑 소통하는 팀이 이제 대학팀은 인하대 팀하고 명지대 팀이 있는데, 올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이 안 나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대학팀 로버도 한번 전시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탐사 로버 말고도, 지금 탐사 로봇도 수시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도 사실은 이 팀이에요. 작년에 사이언스 레벨업이라는 대회에 출전했던 팀인데, 저희는 이제 탐사 로버 차량만 국한된 게 아니고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는 거리가 있으면 다 찾아서 하거든요. 이게 화성의 메리너 계곡에 탐사할 수 있도록 낙하형으로 만든 로봇이에요. 그래서 통신 방식은 우주에서는 이제 1GHz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980MHz 정도 되는 로라 통신을 사용해요. 그래서 테스트는 직접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게 최종 낙하체 가지고 테스트. 서스펜션하고 직접 다 제작했어요. 1m에서 낙하합니다. 1.5m에서 낙하산이 자동 분리돼요. 착지. 떨어지다가 1.5m 이제 지면 정도 오면은 이제 낙하산 분리시키는데, 그게 낙하산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이언스 레벨을 들고 올라갔다 물어보시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옹백에서 직접 던져가지고 낙하산 크기하고 계산해서 낙하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화성은 지구 공기 한 1~2% 정도 대기 밀도가 되기 때문에 낙하산 크기가 계산하는 법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밀도에 맞춰가지고 낙하산 크기를 하니까 11m 정도가 직경 11m 정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직접 제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 이제 호박공장 나름대로는 정예팀이 있습니다. 팀장급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냥 일반 팀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위에도 이제 박대리, 정과장 이렇게 직책이 또 있어요. 학생들끼리. 그래서 그 경험치가 높은 애들은 자기들이 나가고 싶은 그냥 대회로 출전하게 되면 저희가 재료비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 학생들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표님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조금 빨리 알았으면 그 학생들이 달 자전거 대회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내년부터 하면 돼. 예, 저희가 아는 정보는 다 공유해드리면서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은 황남초의 신장호 선생님은 예, 예. 저희 연구회 부회장님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이제 코딩 좀 많이 잘하시는 분이고 여기 밑에 여기 신장호 선생님은 환경 쪽으로 계속 학생 동아리 만들고 메이커 만들고 이렇게 하는 두 분 다 이제 발명하고 메이커 전문가 활동하십니다. 경북에서는. 아, 그래서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보고 네, 네. 같이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할 수 있으면 예, 경주에서 시작하면 부산이랑도 가깝고 예, 저희도 이동하기에 멀지 않아서 항상 서울 쪽에서만 연락이 와가지고 멀어가지고 저희. 경주부터 하면 경북도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울주 청천수련관 그 저희 행사할 때도 한번 오실 수 있으시면은 오시면 좀 저희가 좀 고체 로켓이나 이런 제작팀들도 다 전시하러 오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예. 캐니성 그 200만 원짜리 샀다가 아직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캐니성을 사시면 대전에서 왜 캐니성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하는 네네네네. 저희도 그거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팀원들도 다 해가지고 아, 거기에 들어간 가속도 센서 하고 쓰는 법을 그때 좀 배워가지고 그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그 낙하형 로봇에서도 그 가속도 센서 대입시켜가지고 자이로 대신 그걸로 썼었어요. 아, 그거 사놓고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올라가서 같이 아, 도와드리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캐니성보다는 큐브이성으로 해서 학생들이 3D 프린팅해서 만드는 거를 한번 그냥 낙하체로 만들면은 던져서 이제 낙하시켜가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비전으로 땅 찍고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형태로 하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 그게 센서 다루는 거는 그걸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물로켓 이런 것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물로켓에다가 3D 프린팅 해서 만든 큐브 위성 꽂아가지고 수직으로 쏘은 다음에 떨어지는 건 낙하산으로 떨어지거든요. 와, 그거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카이스트는 로켓을 진짜 쏘아주니까 진짜 좋긴 깜짝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네. 예. 재미있는 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현곡초에서 주문한 거는 네.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받으면 바로 행정실에 지급할 거고 네. 체험관에서 그때 했던 거는 네. 그 현곡 단위학교에는 그 호박 공장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발명 체험관은 이제 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부산에 따지면 광역시단이 네. 이 경북 업체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한 5천만 원치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공장 그 센터 대표님 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럼 입찰을 네. 보고 그 입찰 업체가 저희가 올린 그 가격대로 구매하러 갈 겁니다. 아, 아, 예. 그렇게 2단계로 해야 살 수, 네. 그렇게 한번 먼저 1차로 사면 한 번 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이 그 정도 양이 이제 한 번 수요발 정도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담당자 연락을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곡초 쪽은 제가 빨리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아니 어차피 방학을 하기 때문에 만들 아이들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어 아니면 제가 받았다가 하고 미리 지급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천천히 한 8월 둘째, 셋째 주 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준도를 하러 오시게 되면 그때 또 저희 로고 한번 들고 가서 아, 보여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 다음에 만날 때, 네, 저희도 질문거리를 많이 들고 도움이 될 것들 가지고 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분 더 계셨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